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반도체란 단어는 흔히 듣지만 정작 반도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려운 이야기 투성입니다. 내가 바보인가 싶을 정도로 한 줄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남들은 다 반도체를 이해하고 반도체에 투자하는데 나는 이과 출신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하는 걸까? 문과생이라서 반도체 관련 기업 사업보고서의 첫 줄부터 자꾸만 충돌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과생도 모르는 게 반도체이고 반도체 전공자조차 모르는 게 반도체입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개발된 이래 컴퓨터 기술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습니다. 컴퓨터가 개인에게도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이런 모양으로 꾸준히 변화해왔습니다. 모양뿐만이 아닙니다. 성능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제는 컴퓨터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반도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지금 만약에 바로 옆에 컴퓨터가 있다면 컴퓨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모난 박스 모양으로 생긴 컴퓨터 본체 뚜껑을 열어보면 내부에는 기판 위에 수많은 부품들이 실장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반도체로 만들어진 부품도 다수 있습니다. 초록색 메인보드라 불리는 큰 기판 위에 수많은 부품들이 실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는 아마도 CPU일 겁니다. 컴퓨터에서 머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들이 CPU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PU는 1초에 수십억 번씩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처리량입니다. 1부터 수십억까지 한번 세보세요. 아마 몇 년이 걸릴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CPU 외에 램이라는 부품도 있습니다. 아마 반도체를 잘 모른다면 이 부품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램이 없다면 컴퓨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한번 컴퓨터에 램을 뽑고 컴퓨터를 켜보세요. 아마 컴퓨터가 안 켜질 겁니다. 지금처럼 빠른 컴퓨터를 구현하는 것도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러한 램은 메모리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램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라는 부품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기억장치의 역할을 하는데요. 바탕화면에서 내 컴퓨터 아이콘을 클릭해서 내 컴퓨터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용량이 차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마 노트북이 아니라 컴퓨터라면 대부분의 용량이 하드에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하드디스크를 열어보면 큰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은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는 바늘이 자석에 데이터를 읽고 쓰면서 데이터가 기록되고 삭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SSD란 녀석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드디스크를 천천히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보다 용량이 적고 훨씬 비싸지만 아주 빠르다는 장점을 가져서 하드디스크를 꾸준히 대체해왔습니다. SSD 껍데기를 까보면 하드디스크와는 전혀 다른 부품들이 한가득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이 되는 부품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데이터를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때에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복사하기 위해서 플로피 디스크를 썼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CD롬과 DVD가 플로피 디스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USB가 나와서 이제 CD와 DVD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USB는 아주 작고 가볍고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이 저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과 삭제도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릅니다. 이는 모두 메모리 반도체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가 대체 뭘까요? 대체 뭐길래 기존의 제품들을 하나하나 대체해올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잠시 이번 영상은 기존 블로그에 작성해둔 글을 리뉴얼해서 제작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블로그 글을 꼭 함께 참고 부탁드리고요. 블로그 이웃 추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사진을 찍습니다. 멋진 풍경도 찍고 예쁜 여자친구 사진도 찍어주고 못생긴 동생 사진도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모두 핸드폰이나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됩니다. 영원히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죠. 특별한 기념일에도 사진을 찍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찍힌 사진은 핸드폰이나 메모리카드 어딘가에 1과 0의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문서 작업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도 컴퓨터나 핸드폰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파일을 구성하는 데이터가 1과 0의 형태로 저장장치에 어딘가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저장시켜주는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는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우리가 찍은 사진이나 작성한 문서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mm도 안 되는 크기에 이것보다 훨씬 많은 무언가로 한가득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사진은 모두 흑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다음 편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시켜줍니다. 우리가 삭제하기 전까지는 찍은 사진이나 작성한 문서가 영원히 남아있죠. 이처럼 데이터가 영원히 저장되는 반도체를 비휘발성 반도체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1과 0의 형태로 한가득 저장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간에 1과 0이 가득 차면서
사진 파일이나 문서 파일들을 저장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낸드 플래시가 데이터가 영구 저장되는 비휘발성 반도체라면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아주 잠깐만 저장을 하죠. 오직 컴퓨터나 핸드폰이 켜져 있을 때에만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바로 이 램이 휘발성 반도체로 만들어집니다. 램은 컴퓨터가 켜진 동안에만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시킵니다. 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은색 칩이 여러 개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칩인데요. 좀 더 정확히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휘발성 반도체 칩입니다. 전원이 들어오는 동안에만 데이터를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휘발성 반도체는 D램입니다. 앞서 보신 검은색 칩도 D램입니다. D램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효자 품목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조금만 안 팔려도 우리나라 경제가 움직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컴퓨터나 핸드폰을 꺼버리면 데이터가 바로 날아가 버리는 이 휘발성 반도체가 왜 필요한 걸까요? 어차피 날아갈 데이터인데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버린 경험이요. 컴퓨터를 다시 켜봐도 작성하던 파일이 모두 날아가 있죠.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D램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CPU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1초에 수십억 번 이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계산을 해주는 것도 CPU이고 문서 작업을 해주는 것도 CPU입니다. CPU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게임도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욕설이 가득한 채팅방에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 우리가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면 로딩 화면이 뜹니다. 대체 로딩이 왜 있는 걸까요? 게임을 시작할 때에도 지긋지긋한 로딩 화면이 뜹니다. 대체 왜 뜨는 걸까요? 바로 D램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D램이 왜 필요한지 알면 이 모든 의문이 해소됩니다. CPU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처리할 데이터를 컴퓨터 안에서 계속 불러와야 하죠. 즉 SSD나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계속 읽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CPU는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반해서 SSD나 하드디스크는 너무나 느립니다. 특히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빠르다는 SSD도 CPU에 비하면 엄청나게 느립니다. 낸드 플래시는 CPU보다 태생부터 훨씬 느린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PU는 SSD나 하드디스크와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CPU의 입장에서 나는 엄청나게 빠른데 데이터를 건네주는 상대방은 너무나 느리기 때문이죠. CPU가 아무리 빠르게 작업을 해도 파워포인트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데이터를 읽어오는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면 화면이 한 번에 바뀌지 않고 한 줄씩 한 줄씩 위에서부터 천천히 화면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이 사용되는 겁니다. D램은 아주 빠르기 때문입니다. CPU만큼은 아니더라도 CPU와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빠릅니다. D램은 낸드 플래시보다 수천 배 이상 빠릅니다. CPU가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바로 제공해 줄 수 있고 CPU가 데이터를 건네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딩 화면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왜냐고요? 로딩 화면을 통해서 느린 SSD나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아주 빠른 D램으로 읽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CPU는 D램과만 작업을 하면 됩니다. 로딩은 느린 저장 장치에서 빠른 D램으로 데이터를 읽어 쌓아두는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찌개를 끓이기 전에 찌개에 들어갈 재료를 냉장고에서 도마 위에 미리 꺼내두는 것과 같습니다. 즉 SSD나 하드디스크에서 D램으로 미리 꺼내두는 것이죠. 문서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면 작성하던 문서가 날아갑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장 버튼을 누르면 D램에 임시로 저장된 데이터가 SSD나 하드디스크로 들어가 영구히 저장이 됩니다. 자동 저장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한 내용이 D램 상에만 저장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야 그제서야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전원을 꺼버리면 비휘발성 메모리상의 데이터는 모두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장되지 못하고 말입니다. D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생겼죠. D램은 다양한 용량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4기가짜리도 있고 8기가짜리도 있고 16기가짜리 그리고 그 이상도 있습니다. D램의 용량이 크다면 CPU와 바로 작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미리 쌓아 올려둘 수 있게 됩니다. 즉 훨씬 더 큰 도마에 훨씬 많은 재료를 미리 올려둘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 번에 훨씬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줌을 의미합니다. 즉 멀티태스킹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같은 휘발성과 낸드 플래시와 같은 비휘발성으로 나뉜다. 그리고 휘발성 반도체는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가 바로 날아가지만 비휘발성 반도체는 전원이 차단된 뒤에도 영구적으로 저장이 된다. 즉 내가 찍은 사진과 작성한 문서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후속 영상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꼭 눌러주세요. 블로그 이후 추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